잠깐, 시금치를 매일 드시고 계신다고요? 만약 신장결석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위궤양이 악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채소들이 실제로는 특정 질환이 있는 60대 이후 시니어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0대 이후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소 섭취 가이드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죠. 혈압이 높아지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위장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평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도 때로는 주의해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채소를 중심으로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채소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더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시금치. 철분의 왕이지만 신장에는 적신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뽀빠이.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졌던 것처럼 시금치는 철분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철분이 풍부한 채소죠. 하지만 60대 이후 시니어분들 중에서는 시금치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결석이나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신장결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결석이 재발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금치 100g에는 무려 600mg 이상의 옥살산이 들어있어요. 이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신부전 환자분들에게도 시금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칼륨이 100g당 552mg이나 들어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칼륨 혈중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건강한 분들은 어떨까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시금치가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철분은 물론이고 엽산,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C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엽산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분들도 시금치를 드실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드시면 좋겠어요.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 함량이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나가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시금치를 1분 정도 데치면 옥살산 함량이 약 40에서 50%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시는 게 더 안전하고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은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분들은 주 2, 3회 정도 한 번에 100g 내외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별 맞춤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 토마토. 빨간 보석에 숨겨진 위험성. 두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소죠. 빨간색이 예쁘고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일품이잖아요. 게다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상중이 들어있어서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60대 이후 시니어분들 중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토마토를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에는 구연산, 사과산 등의 산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토마토의 pH는 약 4.2 정도로 꽤 산성이에요. 이런 산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평소에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이 정도 산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위 점막이 손상되어 있거나 위산 분비가 과도한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면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나 신트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위 점막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산성 성분이 추가로 들어가면 궤양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분들에게는 토마토가 어떨까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토마토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특히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47,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주 1.5회 이하로 섭취한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45%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칼륨도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수분 함량이 94% 정도로 높아서 갈증 해소에도 좋아요. 그런데 토마토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토마토보다는 익힌 토마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 또는 토마토를 넣고 끓인 국물 요리 등이 좋겠죠? 그리고 신기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열을 가했을 때 우리 몸에서 더 잘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생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약 5% 정도인데 익힌 토마토는 20에서 3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드시거나 열을 가해서 만든 토마토 요리가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식후에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상온이나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3. 당근, 달콤한 유혹의 함정. 세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소죠. 특히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당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채소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근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 당분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당근 100g에는 약 6에서 8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양배추나 브로콜리보다 두세 배 높은 수치예요. 물론 과일에 비하면 낮지만 채소 중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을 주스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근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당근 3, 4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당분 섭취량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당근을 과량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당근의 혈당 지수는 47 정도로 중간 정도이지만 그래도 당뇨병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분들에게는 당근이 어떨까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당근이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우선 베타캐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베타캐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 이는 눈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황반변증이나 백내장 같은 눈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베타캐로틴은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베타캐로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변증 위험이 25%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당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과 콜레스테롤 주가 됨에 도움이 되죠. 당근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타캐로틴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당근을 볶아서 드시거나 기름을 넣고 끓인 국물에 넣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근을 하루에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다른 채소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근 주스보다는 생당근을 씹어서 드시는 게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양배추. 위장의 친구? 갑상선에 적은? 네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 채소죠. 실제로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궤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고이트로겐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 요오드가 필요한데 고이트로겐이 이를 방해하면 갑상선 기능이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레보티록신 같은 갑상선 호르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과량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십자화과 채소를 과량 섭취한 그룹에서 TSH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건강한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어떨까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 궤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K도 많아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들어있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양배추의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100g당 25kcal 정도밖에 안 돼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또한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만성염증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만성염증이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양배추 같은 항염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양배추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일부 파괴되거든요. 건강한 분들은 생으로 드셔도 좋고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때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2-3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잘 씻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양배추는 잎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농약이 잔류할 수 있거든요.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5번, 브로콜리, 녹색 보석의 양면성. 5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채소죠.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무려 101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이는 성인 남성 일일 권장량의 8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인데 브로콜리를 과량 섭취하면 이런 약물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특히 심방세동이나 심장 판막 질환 등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혈전 방지가 매우 중요한데 브로콜리 과량 섭취로 약물 효과가 떨어지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건강한 분들에게는 브로콜리가 어떨까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브로콜리가 정말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우선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주 3에서 5회 이상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암 발생률이 30에서 5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브로콜리에는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엽산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콜레스테롤 추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또 다른 장점은 칼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100g당 47 마이크로그램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브로콜리 같은 칼슘 풍부한 채소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브로콜리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래 끓이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끓는 물에 2, 3분 정도만 데치면 충분해요. 그리고 브로콜리는 꼭 봉우리 부분뿐만 아니라 줄기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줄기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줄기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와파린 복용자분들은 브로콜리를 아예 피하실 필요는 없고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중단하시는 것보다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시는 게 약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6번, 가지, 보라색 유혹의 숨은 위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채소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보라색의 아름다운 색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소죠. 특히 가지 나물이나 가지 볶음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채소지만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솔라닌은 가지과 식물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가지를 드시면 관절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는 모든 관절염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만약 가지를 드신 후에 관절 통증이 심해지거나 염증이 악화되는 것 같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솔라닌은 또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가지를 드신 후 속이 거북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건강한 분들에게는 가지가 어떨까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가지가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우선 가지의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또한 눈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야맹증이나 안구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서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지에는 또한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가지는 또한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100g당 25kcal 정도밖에 안 돼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과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가지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라닌은 주로 가지 껍질 부분에 많이 들어있으니 솔라닌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는 더 좋아요. 가지를 조리할 때는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쓴맛도 제거되고 솔라닌 함량도 약간 줄일 수 있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를 드신 후 2, 3일 정도 관절 상태를 관찰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통증이 심해지거나 붓기가 생기면 가지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지금까지 6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바로 복용 중인 약물과 채소의 상호작용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 텐데 이런 약물들이 채소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특히 ACE 역제제나 RAB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를 과량 섭취하면 안 돼요. 이런 약물들은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칼륨이 많은 채소를 과량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적당량을 드시되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시거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소들을 주의하셔야 해요.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는 당분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들이 약물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분들은 채소를 아예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중단하시면 혈액 응고 수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갑상선 호르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레보티록신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어떤 채소를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채소를 대량으로 섭취하시기 전에도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 관리 2분. 지금까지 질환별로 주의해야 할 채소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차입니다. 같은 질환이 있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신장결석 환자라도 결석의 종류나 크기, 위치에 따라 식이 조절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개인의 대사 능력이나 다른 동반 질환의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점진적 접근법입니다. 새로운 채소를 드시거나 섭취량을 늘리실 때는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 가지를 드시고 싶다면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을 드시고 2, 3일 정도 관절 상태를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만약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적정량을 찾아가시는 거죠. 또한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금치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 함량이 줄어들고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도 고려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철분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고 칼슘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특정 채소만 과량 섭취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색깔별로 다양한 채소를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거든요. 각 색깔마다 고유한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시니어를 위한 채소 섭취 가이드라인. 이제 60대 이후 시니어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채소 섭취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채소 섭취량은 350g 이상을 권장합니다. 이는 대략 중간 크기 접시로 3, 4접시 정도의 양이에요. 하지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별 적정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세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각 색깔마다 고유한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세 번째, 조리 방법을 다양화하세요.
생으로 드시는 것, 데쳐서 드시는 것, 볶아서 드시는 것, 국물에 끓여서 드시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이고 식감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제철 채소를 활용하세요. 제철 채소는 영양소 함량이 높고 가격도 저렴하죠. 또한 계절에 따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약이나 화학 첨가물에 더 민감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채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은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일곱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까지 60대 이후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서 드셔야 할 6가지 채소와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를,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혈액 희색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주의해서 드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채소들을 아예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모든 채소들이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현명하게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셔서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스스로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한 식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은 채소들과 그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